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이후에 은행들에 대한 예금 인출이 이어지고 있는데 많은 은행들이 준비금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이 같은 현상이 계속된다면 은행들이 벼터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예금 인출 사태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준비금 고갈로 위기를 맞게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내일 발표될 3월 고용지표 이 발표를 앞두고 미국은 구인과 고용 둔화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뜨거웠던 노동시장마저 냉각이 돼 경기 침체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어 연준이 금리 동결로 갈 것이라는 예상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미국 은행들이 요즘 이 준비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은행가에서 예금 인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뱅크런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평소에 비해서는 많은 그 예금 인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상당히 좀 그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특히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이후에 이 중소은행, 지역은행에 대한 좀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까 중소은행에 계좌가 있는 사람들이 대형은행으로 이제 돈을 옮기는 이제 이런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뱅크런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찌됐건 중소은행들이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왜냐하면 실리콘밸리뱅크 그리고 이제 일부 또 다른 은행들이 뭐 시그네처뱅크라든가 이런 은행들이 지금 파산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중소은행들에 대한 신뢰가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그 현상. 이제 중소은행들이 어떻게든 이제 버텨야 되니까 준비금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예금 인출이 있었던 거예요? 예, 연방준비제도의 그 계절 조정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3월 한 달 동안, 지난달 한 달 동안 미국 내 은행에서 미국에 있는 은행들에서 3천억 달러가 넘는 예금이 인출된 것으로 그렇게 네. 연준의 그 데이터에 나타났습니다. 이 한 달에 3천억 달러가 넘는 돈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JP모건 체이스는 한 달 동안의 예금 인출액으로는 엄청난 규모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빠져나간 돈들은? 예, 그 JP모건이 분석한 걸 보면 그 MMF 머니마켓 펀드로 흐르고 있다고 그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약 3천억 달러 정도가 중소은행에서 빠져나갔는데 지난달 그 머니마켓 펀드에는 약 3,600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JP모건은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소은행에 돈을 예치해 놓는 것보다는 머니마켓 펀드로 가는 게 더 안전하다 이렇게 아마 예금자들의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이제 은행 예금 네. 계좌에서 나온 돈이 머니마켓 펀드로 빠져나가게 되면 이렇게 계속되면은 위험해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은행이 이제 위험해진다는 예. 얘기인데요. 은행들은 이제 동시에 예금주들이 현금 그 예금을 인출하는 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뱅크런까지는 아니라고 했지만 평상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금 인출되는 액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별수 없이 지금 준비금으로 인출 요구에 대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요. JP모건은 준비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은행이 위험해진다는 의미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제2의 실리콘밸리뱅크, 제3의 실리콘밸리뱅크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경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뱅크, 뭐 시그네처뱅크, 실버게이트뱅크 같은 은행들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이후에 어려움이 심화됐고요. 그러면서 뱅크런이 일어났고 많은 돈을 이제 예금주들이 찾으니까 거기에 응하기 위해서 장기 자산을 그러니까 채권에 투자한 그런 금액을 손실을 보면서 매각을 해서 처분해서 거기서 나온 돈으로 이제 그 인출하는 돈을 충족해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파산을 부르는 이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JP모건은 지금 세계 은행이 무너졌지만 앞으로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준비금이라는 게 이게 은행으로서는 사실 상당히 중요한 건데 중요하죠. 이게 고갈된다 그러면은 이건 뭐 정말 치명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준비금이라는 건 이제 지급 준비금이죠. 지급 준비금인데 은행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중앙은행이
요구하는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예금의 일정한 비율만큼을 항상 은행 안에 적립해 놔라. 그래서 언제든지 예금주들이 돈을 찾을 때 거기에 응할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론상으로 보면 고객들이 한 번에 전부 다 달려와서 인출한다 그러면 그건 감당할 수 없죠. 예, 그건 뭐 뱅크런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고, 다만 지금 예금 인출이 높아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일정한 비율만큼을 지급준비금으로 준비해놔라. 그러니까 이 지급준비금은 항상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 지급준비금 이상의 그 인출에 대비한 그런 그 자금을 은행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연준에 의해서 의무화된 그런 상황인데요. 은행들은 고객들이 돈을 맡긴 것을 가만히 갖고 있지 않죠. 불려야 되잖아요. 그걸로 이익을 챙겨야 되니까 그걸 뭐 채권이라든가 주식이나 이런 데 투자해서 돈을 불리면서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은행이 너무 수익을 내는 데만 신경을 쓰다 보면 고객 예치금이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연준이 지급 준비금을 갖추도록 해서 예금 인출 시에 무리 없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 이제 지급 준비금 제도인데, 최근에 예금 인출액이 너무 늘어나면서 사실은 이 지급 준비금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깨고 예금 인출에 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은행들의 그 준비금이 낮아지게 되면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이걸 이제 JP모건이 지적을 한 건데, 그 유동성 위기 때문에 워낙 연준이 지금 지난 1년 내내 긴축을 하다 보니까 계속 금리 인상하다 보니까 시중에 돈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들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준비금을 깨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좀 우려가 되고 자, 있다. 여기에 또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연준은 금리를 뭐 동결한다거나 네. 또는 인하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또 아닐 수도 아닐 있단 수 말입니다. 있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은행은 더 힘들어지는 그렇죠. 거 아니겠어요? 이 국제유가 때문에 다시 또 연준의 금리 인상, 그러니까 지금도 뭐 인상하고 있죠. 아직 네. 동결로 가지 않았으니까 그 인상이 계속 당분간 유지될 수 있다는 얘기를 어제 해드렸는데, 은행들은 그래서 더 걱정이 큽니다. 지금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기를 지금 희망하고 있고, 이제는 뭐 3월을 끝으로 해서 이제 동결로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해왔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국제유가가 이번에 그 산유국들의 감산 조치 발표로 인해서 다시 요동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연준이 이러다가 다시 또 금리 인상을 또 계속 유지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객들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찾고 있는 이런 상황도 이런 그 연준의 지금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데, 사실 연준도 알고 있죠. 더 이상 금리 인상을 지속했다가는 금융권 전체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 의식을 연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FOMC에서 금리 동결이 매우 유력했던 상황인데, 오페크의 추가 감산 조치가 나오면서 이 가솔린 가격 급등 가능성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고, 그래서 방어 차원에서 계속 금리 인상을 또 해야 하는 건 아닌지 굉장히 좀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만 바라보겠다는 게 연준의 입장이었지만 정말 이제 심각해졌잖아요, 은행 상황들이. 그래서 이러다가 정말 은행들이 무너지는 것 아닌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연준도 상당히 고민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노동고 관련해서 좀 살펴보십시다. 민간 기업 고용이 주춤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런 가운데 또 이 민간 기업 고용이 주춤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또 이건 금리 동결로 갈 수 있는 좋은 또 이 호재라고 볼 수 있죠. ADP, Automatic Data Processing, 민간 고용 정보 업체죠. 어제 3월 수치 발표했어요. 민간 기업 고용이 2월보다 14만 5천 개가 증가했다는 내용인데, 2월에 26만 1천 개가 올랐기 때문에 증가폭이 2월에 비해서 한 달 사이에 11만 6천 개나 줄었습니다. 또 다우존스 시장 전망치 21만 개에 비해서도 지금 크게 못 미치는 부진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연방노동부가 이틀 전에 발표한 미국 기업 구인 건수 2월 수치 공개했는데 2년여 만에 처음으로 1,000만 건을 밑돌았습니다. 역시 시장 예상치보다 부진한 상황이죠. 여기에 임금 상승세, 3월에 직장을 옮기지 않은 노동자 임금이 전년 동월 대비 6.9%가 증가했고요. 최근 1년여 만에 가장 낮은 최소폭 증가에 그쳤습니다. 또 일자리를 옮긴 노동자들도 14.2%가 상승해서 지난해 1월 이후 최저치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시장도 굉장히 지금 둔화되고 있다는 게 이 주요 수치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이게 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는 수치를 보니까 확실히 미국의 고용 시장이 좀 주춤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주요 지표들이 가리키는 건 결국 대동소이한데 한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고 고용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참 잘 버텼죠. 연준이 계속 0.75%씩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뭐 실업률이 높아질 생각 안 하고 끄떡없이 잘 버텼어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랬는데 그렇게 버티던 이제 고용이 결국은 한계를 좀 드러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고용이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고용과 소비가 모두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준의 초강경 이런 그 금리 인상 드라이버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잘 버텨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수치상으로도 나오지만 고용이 위축되고 있고 소비도 위축되고 있어요. 소비가 위축된다는 건 우리가 체감적으로도 느낄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미국 경제가 지금 침체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좀 중단할 가능성이 다시 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 FOMC가 5월 FOMC가 5월 3일입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어제는 그 산유국의 추가 감산 조치 때문에 금리 인상을 당분간 계속할 것 같다. 근데 또 이렇게 하루 만에 이런 그 ADP 지표가 또 발표되면서 이렇게까지 지금 고용이 주춤하고 이래? 그러면 이건 금리를 더 이상 인상하기 힘들겠구나. 은행도 힘든데 고용까지 이렇게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는데 더 금리 인상하다가는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준의 선택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어요. 연준의 메시지는 그동안 상당히 일관됐습니다. 확실한 인플레이션 둔화가 필요하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됐다는 거를 우리가 확실히 확인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게 좀 부족했다는 게 연준의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고용과 소비가 모두 주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둔화가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좀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은행들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거. 이것 우리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실리콘밸리뱅크 사태 이후에 은행들의 신뢰가 떨어지면서 엄청난 압박을 금융권 전체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금리 인상을 더 계속한다면 5월에도 예를 들어 0.25%포인트를 또 올린다면 신용경제, 경기 둔화 때문에 은행들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것이다 하는 예상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5월 3일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 어제 또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도 나왔죠.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 로레타 메스터 총재 강경 매파 인사입니다. 이분이 그 블룸버그 TV와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고 완고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금리를 조금 더 인상한 후에 한동안 유지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준금리 목표 5%를 확실히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그러면 최소한 한두 번 정도 더 올리고 그다음에 동결로 가자. 근데 당분간은 계속 동결로 가야 되고 금리 인하는 안 된다. 이게 지금 이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또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동결을 하지 않고 5월에도 또 금리 인상하는 것 아니냐 하는 또 우려도 나왔는데 뭐 사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동결로 가는데 만장일치가 필요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두 명 뭐 강경파들이 이런 정도 얘기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객관적인 이런 그 지표들을 볼 때 연준 입장에서도 계속 금리 인상하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글쎄요. 앞으로 한 달이 남았으니까 또 지켜봐야 된다는 건 분명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은가.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